안녕하십니까. NLS의 김승한입니다. 오늘은 바람직한 햇빛 환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로는 햇빛 어디까지 이해해야 할까요? 입니다. 햇빛 전달 장치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햇빛 자체가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품, 즉 햇빛의 성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 햇빛을 공급받는 사용자들의 막연한 불안감 역시 해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꼭 필요한 햇빛 환경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옆에 보시는 그림은 당사에서 개발한 엘리오스 R2라는 제품입니다. 1차 반사경과 2차 반사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천체 물리학 기반의 알고리즘 방식으로 태양 위치를 대응해서 구동하는 1차 반사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반사경으로부터 하루 종일 해가 떠서 질 때까지 동일한 반사각으로 햇빛을 전달받아서 일조권 침해 영역으로 햇빛을 전달하는 2차 반사경이 있습니다. 이 2차 반사경은 매우 특별한 2차 반사경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살짝 보면 햇빛 반사광이 인간에게 해롭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비과학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조권 분쟁을 금전보상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오스 R2는 한국, 미국, 중국의 특허가 등록이 되었고 건설신 기술 NET제 773으로 공식 인정된 것입니다. 실내 적정조도 KS 규격 햇빛을 일정한 적정 체감 각도로 창문에 전달하여 실내 일조 시간을 확보하는 시스템이 엘리오스 R2입니다. 자, 보기 좋은 사진입니다. 인간 생활 햇빛 환경을 보여드리는 푸른 잔디와 공원의 숲 그리고 도시가 정말 아름답게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유럽의 어느 좋은 환경이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주택들과 거기서 쉬고 있는 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이 사진은 화면으로만 봐도 느껴지는 아름다움이 있죠. 그런데 이거 실제로 보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이 본다는 것은 앞에 보셨던 이 사진 그리고 세상의 많은 아름다운 환경들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햇빛 반사광을 눈에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어떤 물체에 반사돼서 반사시키는 특정한 파장대들의 그러한 조합이 눈으로 들어와서 눈의 시신경에서 그 환경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낮에 보고 살려면 당연히 햇빛 반사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햇빛 반사광은 인간이 영위하는 일반적인 생활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보고 인간 사회를 유지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존재 자체가 가능한 것이죠. 낮에만 이렇지 않습니다. 밤에도 햇빛이 있습니다. 뭐냐면 달에 반사된 햇빛 반사광입니다. 달빛 좋다 하는 거는 실제로는 이렇게 달에서 반사된 햇빛 반사광인 것이죠. 밤에도 햇빛 반사광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달빛이 있죠. 자,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겪고 있는 환경은, 빛 환경은 대부분이 다 우리가 인간이 보고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반사광 환경입니다. 특히 햇빛 반사광 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햇빛에 새로운 빛을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해로운 빛을 내는 인공광을 추가한다면 모를까 자연적인 반사, 굴절 이런 자연적인 현상에서는 결코 원래 햇빛에 없었던 해로운 빛이 추가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 직광이 좋으면 당연히 햇빛 반사광도 좋은 것이고 인간에게는 필수적인 것이죠.
자, 햇빛 반사광이 좋은 곳이라는 거는 이제 경험적으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곳이라는 이론적인 근거 역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햇빛의 근본적인 성질입니다. 햇빛의 첫 번째 성질은 유한하지만 절대적인 속도,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로 관측되는 절대적인 속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속도라는 것은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역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햇빛의 두 번째 성질은 이와 같이 전자기파라는 것입니다.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교차돼서 나타나는 파장입니다. 이 전자기파를 나타내는 방정식이 있는데 그 방정식을 풀어보면 이론적으로 산출된 빛의 속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계측된 속도하고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빛은, 즉 햇빛은 전자기파인 것이죠. 이러한 파동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파동의 길이가 있습니다. 그 길이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것이 햇빛에 들어있는 파동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여기 굉장히 짧은 파장부터 아주 긴 파장까지 있는데 실제로는 10의 마이너스 5제곱 나노미터라는 파장부터 10의 세제곱미터라는 파장까지 있습니다. 즉 10의 마이너스 5 나노미터라면 100조분의 1미터입니다. 엄청나게 짧은 파장이죠.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1km짜리 파장입니다. 1km. 엄청나게 긴 파장이죠. 그러니까 햇빛이라는 것은 이렇게 짧은 파장부터 굉장히 짧은 파장부터 굉장히 긴 파장까지 다양한 파장이 섞인 전자기파가 절대적인 속도로 날아가는 것이 햇빛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지구상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나파초 노즐발이 있는 것이 이게 가시광선 영역이죠. 그리고 이 가시광선 영역이 여기 요 그래프상에서는 요 사이 영역입니다. 그리고 가시광선의 그 자색의 왼쪽으로 해서 바깥쪽이라고 해서 그걸 자외선이라고 하는 울트라바이올렛이 있고 빨간 선의 바깥쪽이라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하는 인프라레드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2019년도에 서울에서 직접 계측한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의 성분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그래프 자체가 절대적인 햇빛의 스펙트럼이죠.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파장 성분들의 크기입니다. 각 파장별로 어떤 성분들이 있느냐 그 크기를 파장별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300나노미터부터 1700나노미터까지 있는데 이 점선 안쪽에 있는 것이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가시광선 영역이고 그리고 여기 300에서 400나노미터 요 사이에 있는 것이 자외선 영역입니다. 자외선은 UV, A, B, C로 나눠지는데 이 치명적인 UVC는 다행히도 지구상으로 들어오면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아예 그거에 맞춰져 있는 생명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UVC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UVAB가 들어오지만 아주 일부만 들어옵니다. 이건 역시 거의 많이 차폐되거든요. 우주상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큰데 그게 거의 대부분 많이 차폐돼서 일부만 들어오고 인간에게는 이 자외선은 이 일부만 들어온 것 중에서도 아주 제한적으로만 필요합니다. 그것이 조금만 더 많아진다면 인간이 예를 들어 그 자외선을 바꾸는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굉장히 해롭죠. 피부암에 걸린다든지 안질환에 걸린다든지 아주 많은 해로운 것이 존재하는 것이 이 자외선 영역이고 그리고 적외선은 거의 대부분 잘 들어옵니다. 실제로 이 정도의 어떤 그 파장대별 그 성분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스펙트럼이라는 것, 이 절대적인 햇빛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그 자체로 저장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뭐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저장할 수는 있지만 일부. 하지만 햇빛 자체로 저장하는 것은 절대적인 성질의 햇빛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대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해로운 것이 추가되는 자연현상이라는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햇빛이 좋으면 햇빛 반사광도 당연히 좋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햇빛 반사광이 좋으니까 그러면 직광만큼 강한 반사광을 우리는 받고 싶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자, 예를 들어 가해 건물과 피해 건물이 있을 때 피해 건물은 겨울철에 이렇게 그림자가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 건물의 폭도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직광만큼 강한 반사광을 주기 위해서는 이 가려진 영역만큼의 크기에 해당하는 거대한 반사경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반사경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구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위각에 따라 구동하고 고도에 따라 구동하는 그런 구동 반사경이 거대한 게 있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반대쪽에는 이 1차 반사경이 구동을 해가지고 일정한 각도로 전달을 해주는 햇빛을 아래쪽으로 일조권 침해 영역 쪽으로 주기 위한 거대한 고정형 2차 반사경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넌센스죠. 여기에 창문 영역의 크기만 고려해 보더라도 그것은 너무너무 큽니다. 역시 넌센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들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포기해야 할까요?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느냐?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심리 물리학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이 밑에 보시는 책이 그 중에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psi 그리고 phi가 있습니다. 여기서 phi는 자극, 인간한테 들어오는 자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빛의 세기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햇빛에 대해서는 빛의 세기가 되는 자극이고, 여기서 psi는 심리, 사람이 느끼는 감성입니다. 즉 빛의 밝기가 되는 것이죠. 이 책을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 brightness, 밝기는 0.5라는 지수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수가 여기서 베타입니다. 즉 0.5가 지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햇빛 직광이 10만 룩스일 때 그것의 25분의 1에 해당하는 4천 룩스의 햇빛을 사람이 본다면 사람은 그것을 25분의 1의 햇빛이구나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의 0.5제곱, 즉 루트 값인 5분의 1로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한 햇빛이 항상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론적인 근거를 갖고 이와 같은 실질적 배경의 KS 실내 조도 규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보시면 100단위부터 최대 3000룩스까지가 인간에게 가장 적절한 실내 조도 환경이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앞에서 보셨던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과 그리고 이와 같은 실질적 배경이 되는 실내 조도 규격이 완벽하게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겠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인간은 직광이 아닌 숲속 나뭇잎 사이 햇빛에 적합한 존재라는 것이죠. 실내에 직광세기의 햇빛과 자외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인 것입니다. 실내 적정조도 햇빛 제공으로 적극적으로 햇빛을 쬐는 채광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적정한 채광 각도로 창문에 햇빛을 이러한 조도 규격에 맞는 햇빛을 수천 룩스의 햇빛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한다면 그것은 인간한테 굉장히
적합한 정도의 조도 환경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햇빛을 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사광선이 실제로 들어오면 대부분 햇빛 좋다라고 하지만 그 햇빛이 내려쬐는 그 안에서 생활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좀 떨어져서 바라만 보는 거죠. 그렇게 직사광선은 바라볼 뿐인 경우가 많지만 이와 같이 인간한테 적절한 조도 규격을 갖는 햇빛을 전달을 한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창문을 열고 그 안에서 햇빛을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는 채광 환경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시사철, 빛공이 없는, 눈부심 없는 동일한 최적 전달 각도를 갖게 하기 때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태양의 각도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떤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사시사철 동일한 최적 전달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각도로 가기 때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외선은 어차피 창 유리를 통해서 대부분 다 차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냥 배제시키는 게 오히려 실내의 햇빛 환경으로서는 더 나은 것이죠. 자,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난제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는 사진이 뭐냐면 유럽에서 한 100여 년 전부터 실제로 있었던 헬리오스탯이라는 거울 시스템입니다. 헬리오스탯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이렇게 장난해 보셨죠? 그 거울을 가지고. 그래서 햇빛을 반사해서 어디 이렇게 보내보셨을 겁니다. 그걸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헬리오스탯과 2차 반사경입니다. 여기 헬리오스탯 2차 반사경, 이런 형태죠. 여기 노란 점선 안에서 있는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이제 키가 큰 사람이 저인데, 엄청난 높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나게 거대한 시스템이 두 개, 그만큼의 큰 헬리오스탯과 2차 반사경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조권 침해 음영소유역에 있는 창문에서 2차 반사경을 바라보면, 맑은 날에는 햇빛이 보입니다. 그리고 흐린 날에는 헬리오스탯이 보이죠. 그런데, 그 위쪽에 있는 곳에서는, 맑은 날에도 다른 집이 보이고, 흐린 날에도 다른 집이 보입니다. 사시사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른 집이 쳐다보이는 사생활 침해가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반사경이 태양의 고도에 따라 태양의 방위각에 따라서 반응하고 태양의 고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모양이 계속해서 아주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채광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수십 미터에서 길게는 한 200m 이상 햇빛을 보내야 되는 경우가 그런 일조권 침해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 반사광을 전달하다 보면 빛 손실이 최소화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이런 거울의 자중이라든지 그리고 그 거울의 자중에 의한 처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고정구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에 의해서 이 거울 자체에서 미세한 평탄도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근거리에서는 그나마 그 형태가 유지되지만 수십 미터 이상 200m까지의 원거리로 보내게 보면 수십 미터만 가도 이게 막 흐트러져 버립니다. 왜곡이 엄청나게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효과적으로 햇빛 전달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볼록거울을 사용한다고 하면 원거리 지정 영역 채광을 위한 어떤 곡률이 있어야 되냐면 거의 평면에 근접한 곡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곡률 반사경은 곡률이 강한 것일수록 만들기가 쉽습니다. 곡률이 밋밋할수록 굉장히 어렵고 제대로 이 제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곡률이 유지되지가 않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게 곡률 형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사광 대부분이 일반적인 볼록거울을 쓰게 되면 근거리에서 분산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원거리 햇빛을 전달하는 게 아예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거울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원거리에 있는 채광 창문이 뭐 동그랄 수도 있고 네모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창문 형태에 맞추는 햇빛 전달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창문 내의 채광 영역이 거기를 어디로 선택을 해서 햇빛을 분산하거나 집중하는 그러한 채광 설계 기능도 역시 필요했고요. 그리고 햇빛 반사광이 햇빛 직광하고 우리가 거울로 반사를 시켜서 줄 때 근본적으로 같은 파장 성분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거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개발한 걸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 기존의 이런 헬리오스탯 시스템과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과의 차이를 한번 보시죠. 이 헬리오스탯 시스템은 높이가 대략 한 6m, 엄청난 크기죠. 지금 이 제품은 사진은 크지만 지금 이 높이가 3m입니다. 훨씬 작죠. 굉장히 작고 아주 설치도 용이합니다. 그런데 그 성능으로서는 훨씬 더 나음이 증명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엘리오스 R2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보시는 그림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와 그 크기 관계를 좀 보기 쉽게 그냥 표현한 거고요. 실제로는 태양이 예를 들어서 1cm만한 1cm만한 직경을 갖고 있는 구라고 생각한다면, 지구는 어디냐면 대략 한 1m쯤 떨어진 곳에 약 0.1mm짜리의 아주 티끌만한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게 지구인 겁니다. 그게 실제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 지구상의 한 점에서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이 동그랗게 보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이 동그란 태양의 모든 무수한 점들이 다 하나하나가 광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광원이 퍼지는 빛들이 이 모든 무수한 점에서 각각 다 퍼지기 때문에 그게 지구상에 있는 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동그랗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즉,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그러한 크기와 거리 관계 때문에 0.5도라는 각도로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렌즈가 빛을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 거리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그란 광원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0.5도의 각도를 갖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있는 네모난 거울을 가지고 햇빛을 반사시키면 아주 자연스럽게 동일하게 0.5도로 확산이 됩니다. 물론 이 0.5도도 굉장히 과장해서 그린 것이죠. 이것처럼 보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과장해서 그린 겁니다. 0.5도라는 건 실제로 굉장히 밋밋한 각도죠. 그 0.5도로 확산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가까운 거리에서는 그 사각형이 좀 가까운 모양으로 있다가 멀리 갈수록 한 수십 미터 이상 가면 완전히 동그래집니다. 이 동그래지는 건 광원이 동그랗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네모난 거울 안에 그간 4분의 1 되는 작은 거울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걔도 반사시키면 0.5도로 확산됩니다. 0.5도는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거울의 크기는 4분의 1 수준이지만 수십 미터 이상 가고 나면 확산된 확산광의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뭐가 차이가 나느냐? 밝기가 차이가 나죠. 세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작은 거울의 사이즈를 조절을 함으로써 이 확대율이 달라진다는 것이 수식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고, 그리고 그 수식을 일원화한 특허를 한국, 미국, 중국에 등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건설식 기술 NET 773호를 확보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거울의 특성이 뭐냐면요, 가로 세로 크기에 비해서 두께가 두껍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울이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자중에 의한 처짐이라든지, 또는 그 자중에 의한 처짐을 잡기 위해서 고정구이를
형성시켰다가 그것으로 인한 평탄도가 불균이 되는 현상이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의 평탄도가 완전히 확보되기 때문에 이 빛을 먼 거리까지 효과적으로 조절해서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례인데요, 60개의 픽셀이 적용됐을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아파트 예를 들어서 2층용, 5층용, 7층용으로 20개씩 나눠지면 그게 수십 미터 이상 간 각각의 픽셀의 햇빛들이 이와 같이 동그래지기 때문에 동그래진 햇빛들을 나열을 함으로써 각 층에다가 20개씩의 햇빛을 나열해서 이와 같이 햇빛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의 형태나 그리고 이 안에서의 채광 조도를 설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가 가능한 것이죠. 그 중에 한 집을 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후죠. 그래서 저희가 4000룩스 기준으로 제공을 해서 이 창을 꽉 채우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바닥에, 거실 바닥에 4000룩스의 햇빛이 평균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엘리오스 R2입니다. 그리고 1차 반사기는 위 2차 반사기는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다른 데서 보면은 사실 이 1차 반사경은 태양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거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일반적인 데서는 보이더라도 하나만 보이는 것이고, 2차 반사경은 이 채광 영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 2차 반사경을 바라보면 1차 반사경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기존 시스템들에서 나타났던 사생활 침해는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이죠. 사생활 침해는 원천적으로 배제됩니다. 그리고 이 1대 루트 2의 형상의 거울을 수직 상방으로 반사시켜 올리기 때문에 햇빛 환경이, 햇빛 형태가 종일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2019년 12월 말일에 서울에서 계측한 그래프입니다. 빨간색이 태양 직광의 스펙트럼입니다. 그리고 녹색이 저희 엘리오스에 사용하는 솔라 미러라는 거울에 반사된 태양 반사광 스펙트럼입니다. 완벽하게 동일한 파장 성분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높이의 차이는 거울에 의한 반사율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파장 성분 구성을 갖고 있다. 즉 햇빛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저희가 국내외 다양한 거울들을 시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솔라 미러가 그러한 그러한 파장 성분으로 구성된 반사광을 보내준다는 그러한 특징을 저희가 확보함으로써 엘리오스 R2에는 솔라 미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산입니다. 저희가 이와 같이 모든 난제들을 해결하고 자연과학 논리에서 검증된 그러한 기반을 가지고 개발된 일조공간 제어 시스템이 엘리오스 R2인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 저희가 이렇게 검증된 과학적 원리가 확보되지 않은 그런 상상에 불과한 그런 가짜 제품으로 현혹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대상들이 보여질 때 일조권 침해를 당하시는 분이시건 또는 그쪽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분이시건 항상 이 과연 자연과학 논리에서 검증된 것이냐라는 것을 반드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Q&A 방식으로 결과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햇빛이란 무엇이냐? 절대적인 속도를 갖는 다양한 파장의 전자기파입니다. 반사광의 해로움과 해로운 빛이 추가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연현상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햇빛이 좋으면 당연히 햇빛 반사광도 좋은 것입니다.
햇빛 반사광이 인간에게 해롭다는 건 비과학적인 것이죠. 엘리오스 R2는 더더군다나 빛공이나 눈부심마저 배제시켜버립니다. 실내 햇빛 환경이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 실내에 바람직한 빛 환경은 실내 조도 규격은 수백에서 수천 룩스 수준입니다. 이는 인간 기존의 엘리오스와 심리 물리학의 근본적 원리와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적합한 실외 환경, 그리고 비타민 D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은 직광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데 부적합한 존재입니다. 숲속 나뭇잎 사이 햇빛과 같은 훨씬 낮은 조도의 자연채광 환경에 적합한 존재인 것이죠. 자외선은 창유리를 통과하지 못하고 대부분 차폐되기 때문에 비타민 D 생성을 위해서는 땡볕이 아닌 공원 숲길을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일조권 침해를 당한다면 실내의 태양 직광 세기의 햇빛과 자외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실내 인간에게 꼭 필요한 수준의 과학적인 햇빛 환경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효과를 갖는 금정보상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입니다. 엘리오스 R2와 같은 것을 고려한, 그런 시스템을 고려한 복합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일조권 관련 법률은 반사광 시스템은 아직 사회적 통념으로 일반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통념이 쌓인 후에야 변화되는 법률상에는 아직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햇빛은 직사광선이라는 개념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 보셨듯이 인간에게 필요한 햇빛 환경 보호라는 법에, 즉 진짜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햇빛 환경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보신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법의 원천적인 취지에 맞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반사광도 있기 때문이죠. 저희 개발 과정은 심리물리학과 실내 조도 규격이 제공하는 이론적 실질적 배경을 바탕으로 현실 적용을 위한 난제들을 모두 해결함으로써 한국, 미국, 중국의 특허 등록되었고 일조권 침해 해결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심 기술 NET 제773호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엘리오스 R2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실내 적정 조도 KS 규격 햇빛을 일정한 적정 채광 각도로 성문에 전달하여 실내 일조 시간을 확보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누구나 누려야 하는 햇빛을 가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현실적으로 정말 피할 수가 없는 것이라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대안으로서의 엘리오스가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이라도 없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이는 엘리오스 개발자 저 스스로가 일조권 침해를 경험하게 되어 개발을 시작한 배경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최소한의 대안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현존하는 유일한 방법이 엘리오스이며 이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